예, 안녕하세요. 중재와 사법재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재재판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시운전 및 설비 사고로 중재한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2015년 전기업 같은 경우 발전소 시운전 중 스팀 터빈 내부 파손 후 화재 발생. 2010년에는 부산에서 발전소 시운전 중 냉각 펌프 내 풀림 방지 부품이 탈락으로 내부 부품이 다수 파손된 사항. 2013년도에는 발전소 시운전 중 이물질 유입으로 가스터빈, 압축기 등이 파손돼서 손해 발생액이 최대 250억부터 70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특징인데요. 중재재판은 재판이 아닙니다. PCA라고도 하는데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수준으로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행 강제 수단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합의를 이루게 되어 있고요. 당사국이 재판부의 결정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재판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비공개로 신속히 진행이 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재 시작 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도 불가하고 피고에게 다소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가스레인지 집단 소송에 대응해서 LG전자는 중재재판을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땡땡발전이 공사비 중재 판정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와 엘리엇이 중재 재판으로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복은 불가능하나 중재 취소 시도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 중에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재판소는 국제 분쟁의 해결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은 중재보다는 30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형량이 낮다고 검사가 항소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정해진 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는 사례를 자주 보기도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애플의 재판 사례를 보면은 엔지니어가 기술 개발에 전념해야 되는데 증빙 자료, 그러니까 그 재판의 증빙 자료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소모적인 일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 충돌을 고려한 업무 처리 방식인데요. 저희가 구매 시에는 계약 특수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당사국에서 중재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향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판으로 가지 않고 중재로 가서 조기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시운전이나 각종 공사 시 계약 상대자와 회의를 후에 회의록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록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회의록이 계약의 근거는 될 수 있겠지만 계약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회의록은 계약 변경을 의미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소통, 안전소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 기산일, 성능시험 보증 항목,
이런 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서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운전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귀책 사유는 어느 회사가 있는지 이런 거는 꼼꼼히 읽어봐서 대처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